수험수론 원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로스 렘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렘마가 우선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 가지고 있을 때 PZ라고 하는 이런 다항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충분히 큰 R에 대해서 P의 어떤 이거를 이제 우리가 P의 어떤 크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P가 Z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무한대로 가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최고차항에 굉장히 의존을 한다라는 거를 이 그로스 렘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Z가 0일 때에는 우리가 더 할 게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Z가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Z가 충분히 클 때니까, Z가 충분히 클 때. 그래서 Z가 0인 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적당히 큰 Z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Z는 이제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PZ를 Z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A0 최고차항이 AN제곱 AN Z분의 AN-1 이렇게 해서 ZN제곱분의 A0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부등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는 건 PZ의 크기니까 이 양변의 크기를 한번 취해보면, 앞에 있는 거는 Z의 n제곱, 그 다음에 뒤에는 AN Z의 AN-1 해서 Z의 n제곱분의 A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늘 잘 쓰는 삼각부등식은 이제 이쪽 방향에 이쪽 얘가 뭐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이제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제 이런 방향은 우리가 계산을 이제 늘 잘 하는데, 얘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죠. 얘랑 얘로. 그래서 얘는 앞에 Z의 n제곱 그대로 있고 뒤에 AN 더하기 이제 뒤에 나머지 것들 Z의 AN-1부터 뒤에 Z의 n제곱분의 A0까지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쪽 방향도 PZ는 지금 Z의 크기 AN 더하기 Z의 AN-1부터 Z의 n제곱분의 A0 이렇게 우리가 써놨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얘 한 덩이 뒤에 이제 뭉텅이로, 이 한 덩이로 본다면 우리가 많이 쓰는 부등식이 뭐냐면 A 더하기 B가 요거는 이제 많이 잘 알고 있는데 A 플러스 B가 요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잘 익숙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부등식을 써보면 앞에 Z의 n제곱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거는 AN 빼기 Z분의 이제 그대로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이제 Z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Z가 어차피 충분히 큰 범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Z가 1보다 크다라는 것도 당연히 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Z가 1보다 크면 우리가 요 뭉탱이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애들, 이제 얘를 우리가 계속 지금 뭉탱이로 보고 있고, 요거를 어떻게 잘 에스티메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Z분의 AN-1부터 Z의 n제곱분의 A0가 있는데, 얘는 이제 또 하나하나 다 나눠보면은 Z분의 AN-1 해서 Z의 n제곱분의 절대값 A0로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얘를 다 분모를 Z로 바꿔줄 수가 있죠. 왜냐면 Z가 1보다 크면은 Z의 제곱이 Z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의 Z의 K제곱을 가지고 오면은 이제 얘가 항상 Z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 이제 분자분모,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제 뒤집어 주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분모를 우리가 다 Z의 크기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z의 크기분의 뭐 절대값 an-1부터 해서 절대값 a0까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이제 편의상 어차피 얘는 숫자니까 그냥 편의상 k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탱이로 들고 다녔던 애들을 절대값 z분의 k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찾았었던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이, 얘를 묶어보면 pz가 이제 뭐보다 작았냐면 z의 n제곱에 an 더하기 z분의 an-1 플러스 z n제곱분의 an, 뒤에 있는 거는 z의 n제곱에 절대값 an 빼기 z분의 an-1 z의 n제곱분의 a0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쵸? 제가 방금 쓴 거는 그냥 옆에서 pz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로 pz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시 한번 나타내 봤고,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거는 여기 뭉탱이로 우리가 들고 다녔었던 애가 요거랑 요거인데, 얘가 각각 다 절대값 z분의 k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절대값 z분의 k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이제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조금 더 이제 줄여서 뒤에 있는 거는 z의 n제곱에 절대값 an 더하기 z분의 k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 있는 거는 비슷하게 z의 n제곱에 절대값 an 마이너스 z분의 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있는 이제 얘를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얘가 적당한 숫자보다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z를 우리가 키우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절대값 z분의 k인데, 이제 z가 우리가 충분히 큰 거를 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크다, z가 뭐보다 크다라는 식의 부등식이 있으면 얘를 반대로 써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z가 적당히 얘가 한 2분의 절대값 an보다 작아지게끔 그만큼 z의 큰 걸로 골라주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z가 절대값 an분의 2k보다 크면, 왜 2분의 절대값 an으로 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절대값 an 마이너스 z분의 k는 2분의, 여기서 또 써보면 an 빼기 2분의 an이니까 2분의 an이 돼서 요거를 만족하게끔 잡아주면 이제는 다 됐죠. 그래서 pz가 2분의 2이 됐으니까 2분의 3 2분의 3 절대값 an의 z의 n제곱, 뒤쪽은 2분의 1 an의 z의 n제곱이 되겠죠. 언제 그러냐면 z가 아까 1보다 크다라는 거 한번 가정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z가 얘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뭐 둘 다 크면 되니까 뭐 둘 중에 더 큰 거보다 크다, 이때는 뭐 가정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로스 렘마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적당히 적절하게 z가 적당히 크다라는 얘기가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것도 저번 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선 언급만 했었죠.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라고 해서 우리가 대수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추상대수학 시간에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복수 해석학을 이용을 해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좀 정리가 3개가 적혀 있긴 하지만 뭐 나머지는 다 따름 정리니까 사실 티오렘 8.39 하나만
증명을 하면은 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티오렘 8.39를 증명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다항식이 하나 주어졌다라고 해보면 pz를 뭐 a0 뭐 a1z 해서 anz의 n제곱, 뭐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제 0이 아닌 이런 걸로 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어쨌든 보이라고 하는 게 뭐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가져라 라고 하니까 이제 결론은 규律법을 쓰기 위해서 부정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을 하면은 pz가 제로를 가지지 않는 거죠. 제로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었죠. 뭐 로그를 정리할 때도 그렇고 뭔가 제로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pz가 0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pz가 0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pz분의 1 같은 거를 잘 고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z분의 1을 한번 생각을 해주면 얘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이런 좋은 다항식을 가지고 왔는데 뭐 0이 안 되니까 뒤집어 줄 수 있고 뭐 뒤집었을 때 뭐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뒤집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이 pz라는 이 다항식에 대해서 뭘 보였었냐면 z가 충분히 크면 z가 무한대로 가면은 p가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p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p분의 1은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pz분의 1은 0으로 가요. 언제? z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방금 보인 티오렘 8.38에 의해서 그러니까 0으로 가니까 뭐 적당한 r에 대해서 어떤 r이 잘 존재해서 z가 r보다 크면 얘를 이제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편의상 1로 뭐 잡아줘요. 그러면은 얘가 얘기해 주는 거는 p가 pz분의 1이 바운디드죠. 그렇죠? 언제 바운디드가 되냐면 p분의 1이 z가 r보다 클 때 바운드가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는 r보다 클 때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r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를 한번 생각을 해주면 r보다 작을 때는 p가 pz분의 1이 어쨌든 인타이어 펑션이죠. 그렇죠? 뭐 인타이어 펑션은 뭐 어널리틱인 거니까 당연히 연속이에요. 근데 얘가 특별히 어떤 셋이냐면 컴팩트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항상 최대 최소를 갖죠. 그래서 바운디드가 됩니다. pz분의 1이 얘가 바운디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 전체 구간에서 얘를 합치면 전체죠. 그렇죠? p분의 1이 바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인 거는 pz분의 1은 전체에서 바운디드 되어 있어요. 근데 p가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리우베일 티오렘에 의해서 pz분의 1이 상수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뭐 그 얘기는 p가 상수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p는 다항식이니까 뭐 절대 상수함수가 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히 또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상수함수가 될 수 없어서 모순입니다. 그래서 pz는 다항식은 항상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제 몇 개를 갖느냐가 궁금한. 제로 갖는 건 알겠는데 몇 개를 갖느냐라는 거는 요 따름 정리 8.4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항식 디그리 n짜리 모든 다항식은 정확하게 n개의 제로를 갖는다. Every polynomial of degree d가 n개의 제로를 갖는다 라는 건데 뭐 요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로가 만약에 코로리 8.40을 먼저 보면
폴러리 8.40에 나와 있는 거는 정확하게 n개의 제로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에 의해서 우선 pz가 하나 주어져 있고, 얘가 뭐 아까처럼 뭐 n차식이 잘 주어져 있고,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가져요. 제로 뭐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써봐요. 그러면은 R1을 가지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R1을 빼내요. 근데 뒤에 붙는 거는 이렇게 pz를 뭐 최고차항으로 적당히 묶어내고, 뭐 아니면 뭐 안 묶어도 되는데 그냥 안 묶어도 그냥 z-r1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고, 뒤에 또 뭐가 붙을 텐데 얘는 n-1차 폴리노미얼이죠. 그럼 얘는 또 폴리노미얼이니까 또 제로를 가져요. 또 제로. 뭐 앞에 있는 r1이랑 뭐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가지니까 걔를 R2라고 해서 계속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뽑아낼 수가 있냐면 n번까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n차식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n번 반복할 수 있어서 제로가 n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따름 정리 8.41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8.41에서) 하는 내용은 뭐 임의의 폴리노미얼이 각각의 뭐 복소수를 정확하게 n번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아까처럼 pz를 뭐 n차 다항식이라고 두고 n차 폴리노미얼이라고 주고 또 뭐 임의의 복소수를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qz라는 거를 pz 빼기 a로 정의를 하면은 qz도 당연히 n차 다항식이 되죠. 근데 얘가 정확하게 n개의 제로를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r1부터 rn이라고 하는 제로를 갖는다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pz1이 a고 pz r1이라고 썼으니까 r1이 a고 prn이 a가 되니까, a라는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은 걔는 정확하게 n번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까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어떤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몇 개 갖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요것보다는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알제브라에서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걔는 적어도 하나의 제로를 갖는다. 그러니까 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근이 몇 개냐 이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근이 뭐냐, 그러니까 근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뭐 다항식에서 뭐 실수에서도 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근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아는 거는 뭐 굉장히 힘듭니다. 뭐 근사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참값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신에 근사적으로 요거는 좀 힘드니까, 정확하게 찾는 거는 좀 힘드니까 저는 대략적인 근사적인 위치, 적당한 아니면 뭐 근사, 그래서 위치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대충 근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거 알고 있는데, 사실 루트 2라는 숫자만 가지고는
정확 값을 알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알 수 있는 거는 루트 2가 적당히 근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더라도 1과 2 사이의 정도에 있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1이 여기 있고 1일 때는 뭐 음수고 2일 때는 양수니까 뭐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요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근의 적당한 위치, 그러니까 근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뭐 요 사이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범위에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우리가 나중에 9장에서 배울 루시의 정리입니다. 뭐 우리말로 뭐 루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시의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근이 적당히 어느 정도 근사치로 우리가 어느 범위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9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는 그로스 렘마랑 뭐 근에 대한 얘기를 뭐 어쨌든 계속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 얘긴데 또 이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희도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잠시 뒤에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인데, 이제 요거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티오렘 8.44가 그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다룰 아이덴티티 티오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 티오렘이 아직 뭔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되게 중요한 정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뭐 내용이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복수함수로는 어쨌든 실변수랑은 좀 다른 상황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가 어떤 어널리틱이고, 그러니까 뭐 늘 어널리틱 펑션을 다루고, 이제 어떤 도메인을 생각을 할 거냐면 디스크에서 생각을 할 거고, 그랬을 때 ZN이라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르대요. ZN끼리 서로 다 다르고, 근데 Z0로 수렴을 하고 있대요. 이 디스크 안에서. 그랬을 때 이거 제가 오타인데 F ZN이 각각의 n에 대해서 FZN이 제로면 F가 그냥 아예 영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뭐 이런 도메인이 있을 거고, Z0 안에 뭐 반지름 R자리 원에 이제 Z0로 이제 수렴하는 어떤 Z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뭐 다 다른 어떤 뭐 해서 이렇게 뭐 Z0로 이제 수렴하는 어떤 굉장히 일부만 생각을 하는 건데, 그죠? Z에는 굉장히 일부죠. 왜냐면 우리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Z-Z0의 R이라고 하는 요 디스크 전체니까, 디스크 전체에서 요 Z에는 일부 점이 찍혀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여기 전체인데, 이 디스크 전체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되게 일부 점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의 정보만 아는 거죠. 근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F가 항상 영함수가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만 알고 있는데, 그쵸? 어떤 Z0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에서의 값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건데, 이거로부터 엄청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되게 일부분에서만 값을 알고 있는데 뭐 전체에서의 정보 F가 애초에 그냥 그 전체에서 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요거는 뭐 당연히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요 발레도 직접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 요거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F를 우리가 테일러 전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f를 뭐 상수항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수항 놔두고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의 z-z0에서의 이런 테일러 전개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요 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z0를 중심으로 테일러 전개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f가 어널리틱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특별히 뭐 z0에서 연속이니까 zn이 z0로 가면 fzn은 어디로 갈 거냐면 당연히 fz0로 가겠죠. 근데 fzn이 우리가 가정한 게 뭐냐면 fzn이 항상 다 0이래요. 얘가 다 0이니까 fz0도 0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방금 요 테일러 전개 표현에서 f에다가 요 z 자리에다가 z0를 대입하면 a0죠. 아, 그래서 a0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a0가 0이니까 f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그냥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a0는 0이니까 f를 저 뒤에 것만 남겠죠.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k의 z-z0의 k. 그러니까 얘는 좀 풀어서 적어보면은 a-zz로 a2의 z-z0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z0, z-z0로 묶어줘요. 그럼 a1 더하기 a2의 z-z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성립하는 거냐면 그냥 z-z0가 r보다 작은 데에서 다 성립해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z자리에다가 zn을 대입하려고 해요. 뭐 대입해도 되죠. 어차피 zn들은 다 이 원 안에 있는 점들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fzn은 zn승 빼기 zn 빼기 z0에 a1 더하기 a2 뭐 zn-z0 이렇게 되는 애죠. 그래서 나눠보면 zn-z0분의 fzn a1 더하기 a2의 zn-z0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여기에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n을 취하면 뭐가 되냐면 뭐 한번 써보면 n은 무한대로 갈 때 zn 빼기 z0분의 fzn 뭐 뒤에도 다 그냥 a1 더하기 a2의 zn-z0 뭐 하나만 더 적어보면 a3의 zn-z0의 제곱 점점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을 보내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왜냐면 얘가 아예 0이니까. 물론 분모도 0으로 가긴 하는데 분자가 아예 그냥 0이니까 얘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고 우변은 뭐가 남냐면 요 zn-z0 다 0으로 가죠.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z0로 이제 수렴하는 zn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 0이 돼서 남는 거는 a1밖에 없어서 a1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계속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a1이 0이니까 fz는 뭐가 되냐면 이제 2차식으로 묶이겠죠. z-z0의 제곱으로 묶이고 뒤에는 a2, a3의 z-z0 플러스 점점점이 되고 비슷하게 또 얘로 나눠 놓고 그러니까 뭐 z에다가 zn승 넣어 놓고 나눠주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a2가 0이 됩니다. 뭐 한 번 더 적어보면 zn승 빼기 z0의 제곱 분의 f의 zn승 더하기 a2 a3의 zn승 빼기 z0 하나 더 적어보면 a4의 zn승 빼기 z0 제곱 이렇게 되고
되고 양변에 극한을 씌우면 좌변은 그냥 0이고 왜냐면 여전히 그냥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우변은 뒤에 있는 z-z0들이 전부 다 0으로 갈 거니까 a2가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an이 0이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f가 그냥 0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디스크 아래에서 또 특정한 점으로 가는 어떤 수열에서의 정보만 알고 있는데 그 수열에서 0이면 f가 그냥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따름 정리 8.45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 제로들은 굉장히 띄엄띄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로들은 띄엄띄엄 있다. 뭐 어떤 센스로 어떤 뜻으로 띄엄띄엄 존재하는지 이 명제를 한번 읽어보면 f가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래요. f가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면 f는 애초에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아예 0이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 R이 존재해서 f가 이 펑처드 디스크라는 건 이제 중심 뺀 거. 그래서 0보다 크고 z-z의 크기가 이제 r보다 작은 어떤 이 구멍난 디스크에서 f가 아예 0이 안 되거나 이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떠올려 보면 f가 어널리틱인데 f가 어떤 z0에서 연속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상 여기 초록색으로 칠한 요 명제를 뭐 이름을 뭐 a라고 치고 밑에 있는 명제를 이제 b라고 이제 나타내 보면 어널리틱이 어떤 z0라는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그냥 a 또는 b라는 거죠, 그렇죠? a가 성립하거나 b가 성립하거나. 근데 a라는 명제가 뭐냐면 f는 그냥 아예 어떤 z0를 중심으로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아예 0이래요. 그래서 어떤 z0에서 어널리틱인데 a가 얘기해 주는 거는 z0를 중심으로 뭐 for some neighborhood라고 했으니까 어떤 뭐 적당한 반지름이 잘 존재해서 이 반지름 내에서 아예 다 0이다. 아예 f가 0이다. 이거나 또는 이제 b라는 명제는 뭐냐면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거기에서 아예 0이 안 된다. 뭐 fz0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fz0가 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모르겠는데 f가 적당한 또 반지름이 잘 존재해서 0에서 아예 0이 아니거나 여기서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래서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 0이었으면 아예 다 0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그쪽에서만 0이거나 그러니까 제로들이 이렇게 막 적당히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뜻에서 이제 제로가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하실 때 뭐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뭐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얘를 증명을 할 때 뭘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이라는 게 A 또는 B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말을 이제 좀 더 적어보면 A 또는 B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A 또는 B밖에 없다라는 거죠. A 또는 B뿐이다. 이 얘기는 전체의 집합이 전체가
A 합집합 B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 이제 좀 스마트하게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A 합집합 B를 생각을 해주면 A 합집합 B 안에 B 합집합 B가 들어가죠. 왜냐면 A가 B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근데 B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죠. 그리고 당연히 A 합집합 B는 전체에 뭐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연히 부분집합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A의 여집합이 B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 간단한 논리이기는 한데 이제 이런 류의 명제를 아마 이제 증명을 뭐 우리가 뭐 이런 류의 명제를 뭐 처음 증명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뭘 증명을 해야 되는지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뭘 증명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거니까 이제 B를 부정을 하는 거죠. 근데 B가 뭐였냐면 B가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그 구멍난 디스크에서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B를 한번 적어보면 어떤 R이 존재해서 F가 거기에서 0이 안 된다. 이거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R 대신에 우리가 뭐 잘 쓰는 엡실론을 가지고 오면 모든 그냥 뭐 R이라고 할까요? 모든 R에 대해서 F가 0이 안 된다라는 거를 부정을 해야 되니까 항상 2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아니면 뭐 모든 Z에 대해 모든 여기에 있는 Z에 대해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다 F가 뭐 0이 아니다라는 거의 부정은 뭐 0이 되는 애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F 네모가 0이 어떤 네모가 존재한다. 어디에? 이거 Z죠. Z가 R보다 작은 거에서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임의의 R에 대해서 다 된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뭐 n분의 1 같은 거 생각을 해주면 n분의 1을 고르면 뭐 어떤 하나가 존재하니까 n을 하나 고를 때마다 하나씩 찾을 수가 있으니까 zn이라는 수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뭐 어떤 거를 만족을 하냐면 zn 빼기 z0가 n분의 1이면서 0인 fzn이 0인 어떤 게 존재해요. 뭐 수열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열이 존재하면은 뭐라 그랬죠? 어떤 z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려면 zn이 전부 다 디스팅트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다 다르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디스팅트하다는 얘기까지 해주면 zn이 0으로 가죠, 그렇죠? zn이 뭐 아니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zn이 z0로 가면서 좀 더 이 얘기는 zn이 z0이면서 디스팅트하고 fzn이 0이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티오렘 8.44에 의해서 f가 티오렘 8.44에 의해서 어떤 뭐 디스팅트한 거에 대해서 z0로 가고 있고 fzn이 0이면 f가 항상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f가 0입니다. 어디에서? 뭐 적당한 z0의 네이버후드에서. 이게
이게 바로 명제 A에 해당하는 거 있죠. F가 0이다. 어디에서? Z0의 어떤 뭐 네이버후드에서. 그래서 B의 여집합이 A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따름 정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theorem 8.44를 뭐 다르게 적은 것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이유가 이제 리마크 8.46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괄호인데 리마크 8.46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은 뭐 우리가 요런 뭐 적당한 실변수 함수를 잘 만들어냈는데 뭐 x제곱 sin x분의 1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미분 가능이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 근데 각각의 fn분의 1에 대해서 0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theorem 8.44 같은 거를 생각을 해주면 n분의 1은 0으로 가고 있고 0이고 fn분의 1일 때 0이니까 그러면 f 0일 때 0이 되겠구나. 어떤 뭐 적당한 f 0이 아니라 f가 전체에서 0이 돼야겠죠. 그렇죠? f가 뭐 적당한 뭐 원점 주변에서 0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0에서만 0이고 뭐 0 주변에서는 절대 0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당연히 실변수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이 복소 함수에서 이제 성립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유니크니스 티오렘이라는 것도 보면 얘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 이제 거의 티오렘 8.44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F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게 뭐였냐면 오픈 커넥티드였죠. 그렇죠? 디스크보다 좀 더 일반화해서 어떤 오픈 디스크에서 오픈 커넥티드인 어떤 도메인으로 일반화를 했고 ZN이라고 하는 건 어떤 디스팅트한 어떤 다 다른 점들인 어떤 수열인데 Z0로 D 안에 있는 점으로 수렴을 한대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오타인데 Z0가 아니라 ZN이 전부 다 0이면 F가 그냥 그 오픈 커넥티드 셋에서 0이 된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있는 거를 좀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뭐 어차피 디스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오픈 커넥티드로 좀 임의의 커넥티드 셋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생각을 해요. 어떤 D에 있는 어떤 점들을 모은 건데 어떤 점이냐면 F가 0이다. 이 A라는 점 주변으로 해서 0이 되는 A라는 점 주위에서 F가 0이 되는 그 점을 하나 잡을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집합 A에 들어가고 집합 B라는 거는 A가 뭐 D에 있는 어떤 점들을 모은 건데 어떤 점이냐면 FZ가 0이 안 되는 점 어디에서? for all Z인데 A는 빼고 그래서 deleted neighborhood라고 부르죠. 구멍난 아까 디스크처럼 이거를 이제 B라는 집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티오렘 코롤러리 8.45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A 아니면 B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명제 이름을 A, B라고 붙였는데 딱 이 집합 A, B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항상 A에 들어가 있거나 B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D가 A 합집합 B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 B는 오픈셋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가 있는 게 A라는 집합 안에서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F가 0이 됐으면은 어떤 A보다 조금 이 네이버후드보다 작은 거 만약에 A를 주변으로 해서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F가 0이 됐다. 근데 이때 만약에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R보다 작은 거 반지름이 R보다 작은 데에서는 당연히 0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B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A랑 B는 오픈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픈셋이고, 근데 D라는 집합이 우리가 도메인을 다루고 있고, 도메인은 커넥티드죠, 그렇죠? 그래서 D가 커넥티드인데, D를 우리가 A 합집합 B로 썼는데, D가 커넥티드면은, 커넥티드 셋은 정의가 뭐였냐면, 커넥티드 셋에 우리가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디스조인트한 두 개의 오픈셋으로 나타나는 게 커넥티드였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어떤 두 개의 오픈셋의 합집합으로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는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Zn이 어떤 Z0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FZ0는 FZ0 주위에서는 0이 돼요. 그래서 티오렘 8.44에 의해서 Zn이 Z0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Z0 주위에서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Z0 주위에서는 그러니까 FZ가 0이 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F가 0이 된다. 어디서 for some neighborhood of Z0. 왜냐하면 Zn이 Z0로 가고 있으니까 티오렘 8.44에 의해서 Z0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Z0가 A에 포함되죠. 근데 A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어야 되는데 A가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B가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D가 그냥 다 A가 되는 거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F는 항상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0이 됩니다. 뭐 그 얘기는 F가 그냥 전체가 다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A가 그냥 전체가 된다. 그래서 F는 그냥 다 0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증명을 보면은 이때까지 한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 티오렘 8.44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이제 각각의 정리 따름 정리나 그러니까 뭐 봤던 뭐 유니크니스 티오렘 뭐 이런 거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뭔가 조금 더 내용이 필요한 거지 에센스는 8.44였죠, 그렇죠? 8.48도 비슷하게 에센스는 8.44에 다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를 잘 응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ZN이라는 게 어떤 수열인데 DR에서 리밋 포인트를 갖는데요. 근데 뭐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건 어떤 디스팅트 하면서 Z0로 뭐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뭐 리밋 포인트를 가지는 어떤 뭐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F랑 G가 어널리틱이고 근데 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수열에서 값이 같으면 전체에서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Zn이라는 수열이 D에서 리밋 포인트를 가지니까 뭐 리밋 포인트를 뭐 Z0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 수열을 끌어낼 수가 있죠. 리밋 포인트 정의가 그거니까 어떤 부분 수열을 끌어낼 수가 있냐면 이 부분 수열은 Z0로 수렴하는 어떤 부분 수열을 항상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리밋 포인트의 수열에서의 리밋 포인트의 정의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두 개 뺀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고, 그래서 HZ를 F에서 G를 뺀 걸로 정의를 하면은 H, Z, N, K가 다 0인 거죠, 그렇죠? 모든 뭐 이 Z, N, K에 대해서 그러면은 티오렘 8.47에 의해서 티오렘 8.47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어널리틱이고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고 어떤 수열이 뭐 Z0로 잘 수렴하고 있으면은 이제 F가 만약에 고수열에서 0이었으면 F가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수열에 대해서
0이 됐으니까 그냥 h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에서. 그 얘기가 바로 f랑 g가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것도 뭐 요게 뭐 어떻게 보면은 복소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꼽아라라고 하면은 항상 들어가는 요 아이덴티티 티오렘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만 살펴보고 좀 다른 예제들은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복습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전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가 뭐 안 풀었어도 꼭 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전에 뭘 하나 보였었냐면 뭐 당연히 x가 실수일 때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1인 거 뭐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소수에서 또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때는 이제 사인 코사인 같은 게 2의 거듭제곱꼴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뭐 정의를 한 건데, 근데 얘를 이제 요 아이덴티티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티오렘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fz를 사인 제곱 더하기 z 코사인 제곱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뭐 모든 복수수에서 인타이어 펑션이고, 근데 뭐 당연히 복수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실수축에서 f가 1인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미지너리 파트가 0일 때.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선 얘는 리밋 포인트를 갖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리밋 포인트를 요 안에서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티오렘에 의해서 여기서 그냥 뭐 수렴하는 수열, 뭐 실수해서 수렴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면 뭐 숫자 아무거나 하나 고르고 거기로 수렴하는 수열 뭐 당연히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실수축에서만 1인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복소수 전체에서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복소수 전체로 잘 확장이 됩니다.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실수축이 리밋 포인트를 실수축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수열을 생각을 하면 걔는 항상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숫자를 하나 실수해서 골랐을 때 개로 수렴하는 수열을 요 실수축에서 항상 잡아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정리인데, 그러니까 복수 함수를 다룰 때, 특히 어널리틱 펑션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어떤 뭐 굉장한 이 전체를 이제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중에 어떤 일부만, 뭐 좋은 일부를 잘 골라야겠죠. 일부만 보면은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널리틱 펑션은 되게 제약 조건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코시니만 방정식도 만족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이 8.3에 있는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얘기를 하면서 8장에 있는 내용을 다 마무리하고, 시간이 좀 되면은 우리가 못 풀어봤었던 예제들이나 뭐 연습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